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좀 단정한 모습이지 않나요? 오늘 영상 주제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건데,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던 바로 그런 영상인데요.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쭉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제 영상들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댓글들을 보면 언니 뭐 했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좀 공유를 해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이미지 찾는 법, 고급스러운 이미지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성형 없이 예뻐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 영상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나 지금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촬영했던 영상들을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거의 2016년,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너무 심각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헤어예요. 그 중에서도 헤어 컬러가 정말 사람 이미지가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 헤어 컬러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톤 다운된 블랙이거든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헤어 변천사가 정말 많고 다양하잖아요. 뭐 탈색부터 레드 염색, 애쉬 블루, 애쉬 퍼플 등등 정말 다양한 헤어 컬러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헤어 컬러가 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밝은 애쉬 베이지 컬러나 아예 어두운 이런 흑발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탈색을 했던 머리다 보니까 색이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염색 빠지는 게 정말 예쁜 브라운 컬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노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는 그 상태만 되면 피부톤도 어두워지고 메이크업도 둥둥 뜨고 이미지 자체가 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은 꼭 톤다운 염색을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그렇게 주기적으로 톤다운 염색을 해주니까 뭔가 자기 관리를 한다는 느낌도 들면서 이미지가 좀 깔끔해 보이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컬러가 뭔지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염색이나 탈색을 한 뒤에 주기적으로 뿌리 탈색이나 뿌리 염색, 톤다운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꿀팁이 있다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컬러를 찾기 어려울 때 이런 보정 어플 있잖아요. 요즘 보정 어플에 이런 헤어 컬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색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혀본 다음에 몇 가지 사진들을 저장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염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헤어 컬러, 염색과 거의 동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머릿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부스스하고 손상된 머리 하나로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헤어 컬러, 염색과 동일하게 정말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탈색과 염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머릿결 관리도 빼먹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손상모를 쉽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저의 머릿결을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렇게 바로 팬틴 브랜드의 제품들이에요. 이 팬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도 팬틴 제품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했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정말 저의 인생템들이 가득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렇게 이번에도 정말 성덕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일단 팬틴은 77년 역사를 지닌 세계 판매 1위 컨디셔너 브랜드더라고요. 이 팬틴만의 독자적인 프로 V 포뮬러가 손상된 부분에 침투하여 갈라진 모발을 30초 만에 케어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었던 라인업의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팬틴 케라틴 모이스처 케어 트리트먼트인데, 이 팬틴 트리트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 동안 내돈내산으로 재구매해서 가족이랑 같이 데일리템으로 너무 잘 사용했었는데,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좋다고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색과 염색을 10번 넘게 한 사람으로서 이 머리카락, 이 머리가 정말 극심한 손상모거든요. 친구들이 제 머리 보면은 머리 상태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진짜 빗자루 아니냐고 할 정도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 팬틴 트리트먼트 사용하고 머릿결이 정말 180도 달라졌답니다. 오, 일단 이 트리트먼트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달콤한 딸기랑 플로럴 머스크 향이 섞여서 발랄하면서 고급진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트리트먼트 바르
바를 때마다 향이 너무 좋아서 더 반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케라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필수적인 수분을 유지하고 과도한 수분 흡수를 막아줘서 모발의 수분 밸런스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트리트먼트더라고요. 또 전에 사용하던 비싼 브랜드 제품이나 미용실 제품에 들어있던 성분인 케라틴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더 촉촉하게 케어가 가능했답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정말 즉각적인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빠른 시간 케어가 가능하다는 게 사용하면서도 신기했거든요. 이게 바르는 시간을 포함해서 30초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머릿결을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팬틴 실키 스무드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트리트먼트를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머릿결 케어를 하니까 효과도 더 좋아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트리트먼트 향도 좋았지만 이 두 가지 향도 정말 미쳤거든요. 약간 싱그러운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배향이 섞인 깨끗하면서 우아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향이 너무 좋아져서 계속 맡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동생도 이 조합으로 사용하더니 샤워하고 나오니까 향이 너무 좋다고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샴푸를 사용해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클렌징을 해주고 두 번째로 컨디셔너를 사용해줘서 머릿결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트리트먼트로 이런 극손상 모발을 집중 관리해서 마무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확실히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쉽고 빠르게 손상된 머리를 소생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들 무조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머릿결 케어까지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헤어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마다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정말 실패한 그런 헤어스타일링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앞머리를 넘기고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앞머리가 있는 상태로 지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앞머리 넘긴 게 더 예쁘실 것 같은데 앞머리 넘겨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 얼굴형이 콤플렉스다 보니까 무조건 앞머리를 내려서 이렇게 가리는 게 훨씬 더 작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다고 작아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가리는 건 얼굴형에 대한 콤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답답해 보이고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앞머리를 넘겼더니 정말 뭔가 신세계를 찾은 느낌?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신기한 게 앞머리를 완전히 길러서 이렇게 넘기는 건 안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영상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뱅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전부터 보여드렸던 가닥가닥 앞머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마가 좀 넓고 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를 풀뱅으로 다 덮거나 학창시절에 하던 삼지창처럼 가운데만 이렇게 앞머리가 있을 때 유독 얼굴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리들은 절대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를 묶었을 때 이렇게 더 얼굴이 시원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묶고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머리에 웨이브를 넣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거의 다 생머리나 C컬로 말아주고 있는데 예전 영상을 보니까 제가 윗머리에는 볼륨을 하나도 안 주고 아래에만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웨이브를 넣었을 때 이 얼굴 골격이 조금 부각되는 느낌? 확실히 C컬로 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찰떡으로 잘 소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헤어 볼륨 있잖아요. 지금 저는 촬영하느라 헤어 볼륨이 좀 많이 죽은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헤어 볼륨을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주로 뿌리 부분에 볼륨을 정말 많이 신경 쓰는데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가면은 판매하고 있는 이런 핀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요. 자신이 원하는 가르마로 딱 맞추고 여기다가 이렇게 찝어준 다음에 여기에 드라이기 열을 가해줘요. 그런 다음에 빼주면 확실히 뿌리 볼륨이 살아나면서 너무 밋밋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옆머리 볼륨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뽕긋하게 살았을 때 확실히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애교머리, 옆머리는 메이크업 샵에서도 헤어 선생님들께서 꼭 해주시는 단계거든요. 이 옆머리는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식혀주세요. 식히는 동안에도 모양을 잡아주고 난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헤어 픽서를 뿌려주면 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사소한 헤어 볼륨까지 신경 써주니까 뭔가 1%, 2% 아쉬웠던 게 딱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헤어스타일링 시도를 해보시는 게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이 너무 된다 하는 분들은 다이소나 쿠팡에 앞머리 가발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가발을 대고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확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메이크업이거든요. 예전 메이크업 사진을 보면 메이크업이 정말 진해요. 아주 심각한 수준의 메이크업이었는데 확실히 자신에게 맞는 이런 메이크업 색감을 찾으니까 더 고급지고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 메이크업을 보면 되게 뭔가 색감 자체가 조화롭잖아요. 예전 메이크업을 생각해보면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치크나 쉐딩 같은 메이크업들을 모두 다 강조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치크를 모두 다 강조하는 순간 조화로운 메이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덜어내셔야 돼요. 지금 제 메이크업을 보면 아이 메이크업과 치크에는 좀 색감을 덜어내고 립에 포인트를 줬잖아요. 예를 들어 20%, 20%, 60% 이런 식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줄지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색상들을 모두 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아이 메이크업과 치크를 쿨톤 핑크 이런 계열로 했는데 갑자기 립이 가을 웜, 딥한 칠리 레드 컬러로 가버리면 메이크업이 하나도 조화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를 은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이크업 색감도 꼭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나는 무슨 메이크업 색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웜톤인지 쿨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퍼스널 컬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번 받았는데 확실히 퍼스널 컬러 받고 나니까 이런 메이크업 색감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봄, 웜, 라이트가 나왔는데 이런 아이 메이크업 색감을 덜어내는 게 예쁘다,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더 예쁜 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 부분이 맞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섀도우 색감을 무조건 진하게만 했었는데 확실히 섀도우 색감이 좀 날아가니까 훨씬 더 눈이 또렷해지고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퍼스널 컬러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평소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 색감을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퍼스널 컬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색감에 이어서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로 눈썹.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예전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눈썹 그리는 거나 눈썹 모양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 뭔가 예전에는 눈썹을 진하고 두껍게 그렸다면 요즘에는 좀 연하게 얇게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눈썹 염색이에요. 뭐 눈썹 그리는 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눈썹 컬러거든요. 은근 눈썹 컬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헤어 컬러에 맞게 눈썹 컬러도 꼭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헤어 컬러보다 눈썹 컬러가 진했을 때 메이크업도 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헤어 컬러보다 눈썹 컬러를 반톤에서 한 톤 정도 더 밝게 했을 때 메이크업도 조화로워 보이면서 더 깔끔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는 흑발을 했는데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컬러를 바꿔줬거든요. 저처럼 모발이 어두우신 분들은 이런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탈색이나 밝은 염색을 하신 분들께서는 눈썹 탈색이나 눈썹 염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실히 눈썹만 신경을 써도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뀌면서 메이크업의 완성도도 높여주더라고요. 그 다음 메이크업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렌즈잖아요. 이 렌즈에 따라서 정말 이미지가 확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유무, 렌즈의 종류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이랑 완전 다른 렌즈들을 꼈었거든요. 막 직경도 13.7, 13.8 이런 거만 끼고 동공 작아 보이게 해주는 혼혈 렌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꼈었는데 진짜 그런 렌즈들이 저한테는 최악이더라고요. 저는 눈 길이가 짧은 편이다 보니까 직경이 큰 렌즈를 껴버리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면서 저의 콤플렉스들이 강조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13.0에서 13.3 이 사이의 렌즈들만 껴주고 있고요. 혼혈 렌즈는 절대 안 돼요. 저는 혼혈 렌즈를 꼈을 때 얼굴에 여백이 더 많아지고 고급지고 단정한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두리가 있는 좀 어두운 톤의 렌즈들을 좋아하는데 좀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오렌지 아이라이터 글로이 브라운, 오렌지 아이라이터 글로이 블랙, 오렌지 글로이 내추럴 모카 브라운, 마지막으로 오렌지 비비링 초코 이렇게 추천드려요. 오늘도 오렌지 아이라이터 글로이 블랙 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눈동자가 또렷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확 살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되게 조화로워졌죠. 사람 자체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렌즈는 정말 신중하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걸로 꼭 끼고 다니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는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인데요. 저는 액세서리로 인해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전 사진 보면 정말 귀걸이가 솔방울만 하거든요. 근데 예쁘면 상관이 없는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큰 귀걸이를 잘 활용하면 고급진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귀걸이로 포인트를 줬는데 모자나 목걸이로도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귀걸이로 포인트를 줬으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그냥 모든 거에 포인트를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액세서리 착용한 모습이랑 예전의 액세서리 착용한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180도 바뀌었거든요. 최근에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고 목걸이나 팔찌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베레모만 써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다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귀걸이도 정말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큐빅이나 진주 같은 걸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껴주고 있어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얼굴형 관리.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 얼굴을 보시면 되게 뭔가 각져 있는 광대가 옆으로 살짝 튀어나오면서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제가 딱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중학교 때 어떤 남자애가 저보고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 얼굴 보더니 육각형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한참 사춘기로 예민할 시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더 턱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만 봐도 이 턱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확실히 얼굴형 관리를 하고 나니까 사람 자체가 뭔가 고급지면서 나만의 이미지가 생기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풍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하게 맞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맞았으니까 벌써 4년째 맞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주기로 맞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튀어나오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맞았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맞았을 때는 효과가 거의 100%로 좋았는데 요즘에는 효과가 좀 줄어든 느낌? 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얼굴형 관리로는 경락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경락에 대한 효과가 정말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경락을 총 10번 정도 받았는데 제가 한두 번 받고 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저보고 얼굴이 확 작아졌다고 라인이 정리된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5번까지 받았을 때도 효과가 좋았는데 10번까지 받으니까 효과가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요. 경락을 받으면서 이 얼굴의 붓기도 제거되고 경락을 받으면 얼굴 라인도 매끈해지면서 이 눈, 코, 입이 더 뚜렷해지고 저는 100% 대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랑 꾸준함? 1, 2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꽤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락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꿀팁 아닌 꿀팁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별게 없어서 그동안 영상을 못 찍긴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